네,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 현안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 문제가 심각하고요. 북한이 고립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욱더 강경 대응, 도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종전과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그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상당히 강경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북한 사태 관련해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는 해외 시각만 말씀드릴게요. 북한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면 이 비스텔스기가 파악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선 가장 강경한 조치라 그래요. 그래서 군사 측면에서는 종전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우방들이 특히 미국이 이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국제사회에 비치고 있고요. 반면에 그 북한의 전통적인 그 우호국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는 과거 같은 경우는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에 상당히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제사회 비치는 그래서 북한이 그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고립화는 상당히 심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국제 시각의 주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북한은 스스로 뭐 전시 체제 운운할 정도로 체제 강화를 위해서 아주 위협시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계 증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이틀 전에는 미국 증시가 다른 그 경제 지표와 함께 공격에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안이 사인 만큼 영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정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 T+4 사태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것을 파악할 때 향후에 누적적으로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는 월가의 그 관심도를 보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월가의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북한 문제. 이게 이제 하나의 인덱스화돼서 립 서비스 지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보고서들,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사태 관련해서 각종 보고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국에서는 정작 이런 그 보고서 같은 게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런 크게 다른 보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도 비교적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겠습니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선입견적인 인식 그 정도만큼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전제 조건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가 아니라 세계 증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신은 그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요. 세계 증시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세계 증시 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T+4 사태에 보아서는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관심이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시 이외의 다른 금융시장에 혹은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이든 움직임의 변화가 일테면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사실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직까지는 적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긍정적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시 하나 모습 봐가지고 영향이 적다 해서 세계 경제에서 북한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다른 시장, 소위 북한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경이 높아진다 이렇게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시장과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것이 보통 이제 금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통화채 측면에서는 통화가치는 각각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가치 변동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든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가기에 LTR로 같은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화가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보면 과거에는 위기 때는 안전통화로서 달러 가치를 봅니다는 지금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달러 가치는 보지 않는다. 왜냐?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금값제를 보는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1,550달러대로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 1,937달러 가다가 1,550달러대를 아주
폭락하는 사태를 보는데요. 최근에 그 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값은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서 선호경에서 이 사태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국제 가격도 이렇게 하락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는 증시와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그 미국 국채시장 이런 측면에서는 이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의 선호경이 재강화되는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는 최근에 아주 강세 기조로 사상 최고치 기록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일부 좀 우려 얘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북한 문제가 미국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이틀 전에 북한 사태 이런 문제 전시체제 전환 이후에 한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영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미국의 월가에서 가장 관심되는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증시 함락과 관련해서 경제 회복세에 비해서 지금 경제 여건이 증시가 상승세가 빠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갭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그게 버블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두 가지 각도가 있죠. 버블은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경제 회복세도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긴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로 보면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이런 등을 통해서 버블을 좀 본래 위치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회복세에 맞추는 이런 거라 본다면 향후에 그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전통적인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보면 사실 부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의 그 상승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호주로 생각하는 이런 정책 단계 모습이 미국에서 발견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그 사상 최고치 행전이 1996년 11월 이후로 뭐 비이성적 과일이다 이런 용어가 나올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속되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에서 그 거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걸 인식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종전과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 흐름은 좋은데 우리 시장만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악재까지 지금 가세를 했는데요. 우리 시장의 약한 이유들은 대북 악재를 포함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최근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그 글로벌 그 금융시장과 한국 증시를 구별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모습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외 지표에서 부분적으로 변화 조짐을 잇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외 관련된 지표에서 보면 초단기 지표에 해당되는 것이 CDS 금리인데요. CDS 값수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빨리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베이시스 2 내지는 3 정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는 사실 이런 거에 의해서 과거처럼 북한 사태에서 국내 금융시장이라든가 하는 걸 크게 이렇게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외국인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 그 투자가라든가 국내 그 기관 또 정책 단계의 신속한 대응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의 하락이라든가 환율, 특히 환율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 자본 이탈 여부가 강조해서 국내 CDS 금리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는 점은 아마 주목해서 예의주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국가의 그 위험을 나타내는 그 CDS 프리미엄이 조금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는 앞서 있었는데요. 또 이럴 때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궁금한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대 평가기관들의 그 정기 그 평가 기간이 이번 달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그 4월 달과 11월 달에 두 차례 걸쳐서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맞불려서 3대 평가기는 어떻게 볼까? 사실상 CDS 금리라든가 외평채 가상금리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한 개 투자할 때 어떤 그 투자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전적으로 믿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그 해외 자금 유출입 여부에서 지금의 그 이탈세가 지속적으로 됐냐 여부에 있어서는 역시 3대 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 내지는 미래의향지세에 해당되는
어떤 전망 부분,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냐, 그 다음에 중립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쪽을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분야가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정학적 위험이 금융위기 위에 이 평가 대목에 쓴 좀 웨이트가 가중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그 지정학적 위험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신용등급의 하락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정학적 위험만 나타났다고 해서 신용등급 조정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쳐야 신용등급 조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모습 보면 사실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달에선 특별히 변동이 없을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북한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정하더라도 11월 달에 조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번 달 같은 경우는 국가 신용등급에는 크게 이렇게 조정하는 사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 문제 시장을 억누르는 지금 가장 큰 요인인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문제를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 완충 능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와 다른 것은 재정의 그 건전한 부분, 그 다음에 외환보유가 비교적 많이 좀 확충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결국 경제 주체들의 대응만 잘 하면 과거처럼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정책 당국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이런 쪽의 노력은 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주는 이런 모습은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경계될 것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대응이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증시에서 나타난 모습 보면은 과거와 다른 것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 부분 성숙된 행동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 경제 안정성과 증시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이런 길이 대해야 되는데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체성이 없는 이런 어려운 사태에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경계될 대목이다. 이런 것만 없으면은 비교적 완충 능력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비교적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전망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함께했습니다.